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6월 21일 증시 브리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FOMC 회의를 마치고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행 2.25%에서 2.5%를 유지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기대했던 대로 통화정책 성명에 그동안 포함시켜왔던 이 인내심이라는 표현을 삭제했고요. 대신 경기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는 문구를 새로 삽입했습니다. 사실상 금리 동결 기조를 접고 금리 인하 기조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죠. 그리고 파월 의장이 FOMC 종료 후 직후 기자회견에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근거가 강해지고 있다며 글로벌 성장과 무역에서 지속적인 역류 현상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의사를 내비친 게 미국만이 아니죠.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추가 부양책을 언급하고 있고요. 어제는 일본은행 총재도 필요시 통화 정책을 추가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 FOMC 결과가 완화적인 만큼 우리도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시사하거든요. 이렇게 주요국 중앙은행이 일제히 완화 기조로 돌아서면서 시장은 미국의 다음 달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유럽 증시도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받고 있기는 한데요. 브렉시트 강경파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보수당 대표 결선에 1위로 진출하면서 노딜 브렉시트 위험이 높아진 점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죠. 어제 밤부터 이 시진핑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속보가 뜨기 시작했거든요.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인내심을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말했고요. 이는 북미 협상의 재개 의지를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지나치게 밀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신중한 모습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미 재협상의 키맨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짚고 갈까요? 랠리를 이어간 뉴욕 증시와는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FOMC가 마무리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이벤트에 주목하는 듯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반영된 만큼 G20 회의와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질 수밖에 없겠죠. 2132선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한시 현재 2126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729선에서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소폭 오르나 싶었는데 하락 반전한 상황이고요. 현재 72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볼까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막고 있네요. 네, 그럼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담고 있는 종목 같이 살펴보죠. 한시 기준으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코스피 시장 1위 삼성전자, 2위 삼성전자 우선주, 3위 네이버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시장 1위는 KMW, 2위는 LB세미콘, 3위에는 펄어비스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KMW를 비롯해서 통신 장비 섹터가 강세 보이고 있네요. 기관이 많이 사들인 종목으로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1위가 카카오, 2위 삼성중공업, 3위 KB금융이고요. 코스닥 시장 1위는 KMW, 2위 LB세미콘, 3위 네페스입니다. KMW와 LB세미콘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네요. 네, 그럼 오늘도 시장 이슈와 특징주 키워드로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백기사 등에 업은 한진칼입니다. 미국 델타항공이 대한항공 최대 주주인 한진칼의 지분 4.3%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양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뒤 10%까지 지분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한진그룹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같이 분석해보죠. 이 델타항공은 고 조양호 회장 시절부터 대한항공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지분 매입은 최근 KCGI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받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요. 왜냐하면 실제 델타항공이 과거에도 에어프랑스나 중국 동방항공 등의 지분을 매입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한항공이 아닌 지주회사에 직접 지분 투자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백기사가 돼주겠다는 행보로 보이는데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최근 한진그룹주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건 행동주의 펀드인 KCGI가 한진칼 지분을 늘리면서 오너 일가와의 지분 격차를 좁혀왔기 때문이죠. 행동주의 펀드는 기업이나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주가치 재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델타항공의 지분 매입이 진짜 오너 일가의 경영권 확보에 힘을 실어줄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KCGI와 오너 일가의 지분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거든요. 현재 KCGI의 한진칼 지분율은 15.98%인데요. 델타항공이 미국과 한국의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 이 한진칼 지분을 10%까지 늘릴 경우 오너 일가 우호 지분은 38.95%에 이르게 됩니다. 주주가치 재고 관련 정책이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진그룹주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 서울에서도 붉은 수돗물이입니다. 붉은 수돗물의 공포가 서울도 덮쳤습니다. 인천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 물레동인데요. 최근 물레동 일대에서 수돗물에서 황토색 오염물질이 나온다는 민원이 몇 차례 제기됐고 이에 어제 서울 상수도 사업본부가 현장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물레 4가 지역의 328세대에 대해 수돗물의 식수 사용을 금지했고요. 아리수로 긴급 식수 지원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간밤에 수도관을 세척해 현재 수돗물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파트 저수조에 있던 물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현재 문제가 있던 아파트 단지의 저수조 내 물을 빼고 청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 지역 노후 수도관의 교체 공사가 미뤄지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물레동 4가 일대의 상수도관을 2019년에 교체할 예정이었는데 이 상수도관 교체 공사 시 예상되는 도로 굴착 등 문제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체 사업 자체가 연기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붉은 수돗물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해 4년간 32조 원을 투입한다는 대책을 발표했고요. 이에 오늘 관광업체 섹터가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4%대 강세인 한국주철관은 수도와 가스 배관 등에 쓰이는 관관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고요. 금강공업은 배관용, 구조용 관관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세아제강도 종합 관관업체고요. 슈스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교체 과정에서 목적과 조건에 맞는 업체가 선별될 것이고 그때 본격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특정 종목들이 더 눈에 띄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드림시큐리티와 로보로보입니다. 개별 종목명인데요. 드림시큐리티는 삼성 SDS와 블록체인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번 계약을 통해 모든 알고리즘을 지원하는 삼성 SDS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를 국내에서 단독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현재 10% 이상 급등세고요. 로보로보는 정부의 스마트 공장 추진 소식에 이틀째 급등세입니다. 정부가 19일 제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 세계 4대 제조 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오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3만 개를 보급하고 또 2030년까지 스마트 산업단지 20개와 인공지능 팩토리 2,000개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스마트 공장에 사용되는 핵심 소프트웨어와 로봇, 센서 등의 육성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하네요. 교육용 로봇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로보로보. 어제 상한가 도달한 데 이어서 오늘도 10% 넘게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는데 현재는 2%대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